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매매 전략상으로는 이게 그대로 지금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만들고 뭐 상승을 하든 아니면 계속 빠지는 형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앞으로 9월 달에 일어날 좀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카운팅을 한 건 일단 이 한 파동, 이 내려온 파동이 한 파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여기가 X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이스펜딩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일자 무빙 또한 X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깨지면 안 된다. 결국 그 깨지는 순간 일자로 쭉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라인들이었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최근 방송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X 파동이었고 추가적인 저점을 돌파했다. 그 돌파 이후에 하나의 파동이 있었고 되돌림 파동 또한 최근에 말씀드렸던 올라오면 익절해야 될 라인들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돌파했다. 그래서 3개 파동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게 5파동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럼 535가 아니거나 얘가 3파동으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335가 되든 아니면 333이 된다는 거죠. 즉 이 Y파동 또한 해봐야 A, B, C 카운팅으로 된다. 하락 임펄스도 아니다. 라는 거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 마지막 요 파동 또한 임펄스가 되느냐. 그럼 5파동이 아니라는 건 즉 3파동이기 때문에 내려온 게 333이라면 Y가 어디까지 내려오고 그 이후에 상승을 만들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상으로 이 내려오는 파동이 좀 지저분하게 내려오긴 했어요. 첫 파동이 이렇게 위아래 하더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빠졌고 그 파동이 또 약반등 이후에 다시 일자로 좀 빠지는 형태를 보였었죠. 즉 이걸 엘리엇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기간적인 하락이 있었고 반등을 계속하면서 떨어지는 그 되돌림 이후에 가격적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교대 법칙을 잘 따라주고 있는 파동입니다. 이게 왜 나왔지가 아니라 이거 나올 수 있는 파동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려온 파동 또한 소파동상 이게 1, 2, 3, 4, 5가 없기 때문에 5파동을 카운팅할 수 없고 3, 3, 3파동 ABC라고 해도 333으로밖에 카운팅이 되지 않는 점. 그럼 즉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는 3파동이다. 5파동을 카운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 되돌림 이후에 떨어지는 거든 저점 이후에 상승하는 거든 결과적으로 반등은 있을 파동은 만들어지는데 이 3파동이 나온 순간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3, 5나 아니면 3, 3, 3이 가능하겠죠. WXY가 나오냐 ABC가 나오느냐 그 차이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5파동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최저점으로 해서 오히려 롱받기가 수월해지고 5파동 카운팅은 더 수월하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편하게 돼요. 3파동이 어려운 거지. 복합적인 하락이 어려운 거지 임펄스 5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카운팅이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점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점 잡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파동이 나왔으니 되돌림 위에 5파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3파동으로 카운팅할 수 있다. 그럼 3파동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단기적인 상승이 있겠구나. 상승 위에 하락이든 그대로 상승이든 공통적인 롱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확인했을 때 하나의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 시작부터에 대한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는 건 얘가 5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동 카운팅상 3개 파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나 파동 만들었고 되돌림 위에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졌다면 최소한 이 저점부터 상승 가능하겠다. 또는 여기서 상승이 가능하겠다. 여기 소파동에서 3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Y가 좀 짧은 편이긴 해요. 요 Y가 짧다는 거예요. 이 자체 Y가 짧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이전 파동에 대한 확장값, 피보나치 값을 확인했을 때 보통 복합적인 하락이나 상승이 있어서는 되돌림 0.5 줬고 적절하게 잘 줬죠. 가격적인 상승이었지만 다시 빠지면서 적절하게 잘 만들어줬고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이 1.27에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제가 잡은 라인이 1.27이에요. 그래서 평단이 지금 딱 여기죠. 요 노란 색깔이 제 평단이에요 지금. 1.27에서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연장 파동이 되더라도, 왜냐 한 번 더 이 지리를 깨게 되면 연장 파동이에요. 그러면 1.618이나 이 213 라인까지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파동이 카운팅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진입을 하고 지금 홀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자리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진입을 했고 단기적인 반등은 있었고 계속 와리가리 했었죠. 제가 진입한 이후에 대략 하루 좀 안 되게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됐죠, 홀딩한 지는. 저점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매매를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근거는, 이거 롱을 진입했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하락이었을 때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 가격적인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되돌림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형태는 볼 수 있다. 그러면 요 X 먹을 수 있겠구나. 저점을 돌파했더라도 X를 먹을 수 있는 롱은 되겠구나 해서 롱을 진입했던 거고, 그 라인이 1.272 라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온 파동 카운팅 하게 되면 이 한 파동이 얼추 마무리된 걸로 보여졌어요. 이거는 5분봉, 1분봉까지 가야지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ABC 파동으로 하든 아니면 엔딩 다이아고널 마지막 파동으로 해도 이 자리는 얼추 저점을 만들어낸 파동으로 봤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있었으나 홀딩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승은 최소한 이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익절을 이 라인에서 할 거예요. 첫 번째 TP예요. 이 라인의 첫 번째 TP를 가져갈 거고, 추가로 상승하면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히려 홀딩을 좀 길게 할 예정이고, 부분 익절하고 내려오면 본절할 거다가 지금 현재 매매 전략이긴 합니다. 제가 지금 진입한 근거에 대한 매매 전략이에요. 지금 수익 중에 있으나 이 정도 올라갈 것도 다시 한번 보자. 이전과 비슷하죠. 제가 이때 롱을 2개 포지션을 들고 있던 거와 동일하죠. 저는 요거 올라갈 거 보고 있다. 이거 올라갈 거 말고 요 정도 보고 있다. 동일한 구간이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자리에선 익절하자랑 동일한 TP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포지션이 없다, 이게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어디서 매매할지 모르겠다. 제가 지금 진입한 근거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규적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5분 봉상으로는 내려온 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일단 체크해 본다. 그랬을 때 어디가 TP를 가져가야 될 자리인지, 내가 지금 당장 매수하면 손익비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체크해 보고 나서 롱에 대한 손익비 따져보면 지금 진입해서 손절 요만큼, 아까 익절 라인이 382 구간이죠. 익절 라인 여기고, 그러면 1.5가 좀 안 되게 나오네요. 손절은 0.5%, 수익은 0.8%예요. 수익을 냈을 때, 손절했을 때, 가정했을 땐 0.5 구간이나 하면은 2.6, 618면 3.8배 정도 나오는 거죠. 손절에 대비해서 3배 이상, 4배까지 손절 라인 구간이 나온다. 그럼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618까지 본다면. 그 전에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내 손절은 요만큼, 익절 라인은 이런 구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떨어지면 손절해야 된다, 아니면 저점을 돌파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이따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롱을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 수익성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롱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상승 위에 추가적인 하락 만들면 이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롱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지금은 지금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당장 지금 단기적인 롱을 바라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추가적으로 저점을 한 번 더 깰 것 같다, 그 깬 이후의 상승분은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본다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라이브 방송 때도 미리 저점에 매물대를 각자 설정을 해봐라. 그럼 제가 깐부 멤버십 방송에서 했던 매물대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디서 반등을 했는지, 그런 매물대를 공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대조가 되는지, 거기에 내가 잘 선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른 저점의 매물대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부 방송에서 이미 이전에 한 이때쯤에
요때쯤에 설정했던 하단 매물대들이에요. 이때인가? 이때인가? 아무튼 이 밑에 저점을 돌파하더라도 어디가 매수하기 좋을지를 해놨던 매물대들을 한번 보고 그냥 그 매물대에서 잘 반등을 했었는지까지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저항을 잘 받았는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는 미리미리 설정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카운팅에 따른 이쯤 오면 상승 다이버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때부터 롱을 진입한다든지 그렇게 좀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이때쯤에 설정했던 매물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쯤인가 아무튼 내려오면 반등할 라인들 그리고 올라오면 저항받을 라인들 가격대가 어떤지 좀 체크를 했던 라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반등한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저점을 깨게 되면 다시 어디서 반등할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점을 다시 깨게 됐을 때 다음 매물대에서 어디서 반등할까? 이런 구간들이죠. 그리고 다음. 이게 이제 하방 이탈했잖아요. 여기 이탈했으면 다음 매물대도 있어야죠. 어디서 반등을 할지. 8월 25일 날 8월 25일이면 이때쯤 매물대를 두 개 설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와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위치들 그리고 다시 돌파하게 되면 이런 라인들 오면 슬슬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에 오게 되면 이게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한번 측정을 해봐라. 그래야지 도움이 된다. 카운팅을 본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카운팅 하는 거에 따른 피보나치 값이 어떻게 나왔고 그 나온 거에 대한 매물대는 적절히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두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지 교집합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걸쳐 있어도 좋아요. 이렇게 각자 매물대 하신 게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됩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팅 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걸쳐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각자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얘가 하방 이탈하게 된다. 그럼 이 자리 언저리쯤 오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롱을 진입해 볼 생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든 요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든 이 부분쯤 와서 상다가 걸리는지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동이 세계 파동 만들었으니 되돌림 이후에 만약에 떨어지면 세계 파동이 나올 거다. 그 세계 파동에 대한 상다가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 자리가 과연 롱받을 자리인지를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 밑에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밑에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깨지면 또 이 밑에도 체크 미리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동일한가? 경기가 생각했던 매물대와 내가 동일하게 좀 같이 형성됐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항상 약간 타점 아닌 타점으로 매물대를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 와서 반등을 해주면 좋은데 깨지고 나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리딩방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이런 데를 측정했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수익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 수익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파동 카운팅을 했고 RSI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고 뭐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했고 오썸은 어떻게 만들었고 그러니 여기는 롱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적인 롱을 봤을 때 진입한다든지 공통적인 숏을 봤을 때 진입한다든지 이러한 근거를 어떻게 잡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올라갈 거야, 저기서 올라갈 거야.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이면 그건 리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꼭 왜 그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직접. 내가 왜 여기서 매물대를 예를 들어 각자 여기서 매물대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럼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쭈루룩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명확하게 매매를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면 약간 필로 매매하는 그 내동 매매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에 따른 설명이 무조건 있어야지만 명확한 매매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연구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비트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간단히 질문답하고 알트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서 보면 제가 얘기했던 아직 56%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 안에만 있으면 아직 뻥튀기는 나쁘지 않다. 레벨들은 반등을 하면서 떨어지긴 했으나 이 자리에만 행보하다가 말든 아직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알트들은 최근 방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비트 관점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집합 되는 부분 이미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TP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바.